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돈을 부당하게 가져가다가 자신의 저택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조 회장은 올해만 벌써 3번이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환 조사 받는 거는 이제 좀 익숙한 장면이 돼서 저희가 혐의에 대한 부분, 어느 관을 대상으로 출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입니다. 어떤 혐의로 소환이 된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소환된 거는 특경법이라고 있어요. 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네. 거기에 이제 배임 혐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소환이 됐는데요. 예.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정석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정석기업으로 하여금 유니에스라고 하는 경비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예. 네. 여기와 이제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비 인력이 파견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정석기업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석기업 돈을 줬으니까요. 예. 그런데 정석기업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택으로 출근을 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돈은 정석기업에서 내고 자기 자택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도 하고 뭐 세탁도 하고 정원도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켰는가 봐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이 결국 정석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이익을 받잖아요. 예. 예. 이걸 갖다가 배임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배임죄 중에서도 금액이 많으면 예. 그걸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0억이 넘으면 예. 5년 이상 무기징역이 되고요. 예. 네. 만약에 5억에서 50억 사이면 예.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되는데 예. 그런 범죄 혐의로 예. 지금 소환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예, 정석기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를 했죠. 예. 그 확보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네. 결국 그런 정황이 구체화된 거죠. 예. 구체화되다 보니까 이제 조양호 회장을 소환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혐의는 드러난 것이고 네. 오늘 이제 피의자로 입건해서 소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신병 처리까지 갈 수도 있고요. 당장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나중에 뭐 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은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 이렇게 소환이 된 겁니다. 예. 6월 28일이었죠. 그때는 수백억대 세금을 탈루했다 그래가지고 예. 서울 남부지검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 그거 예. 나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구속은 면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불법 파견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나름 그래도 정의를 좀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열사가 하청을 맡겨서 예를 들면 본사에 근무하지 않고 그것도 어떤 오너 일가의 집에서 뭐 애경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기도 해서 일단은 이런 행위들이 전반적으로 오너 일가에서 벌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무엇이 불법 파견인지를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요. 예. 회사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예. 주식회사라면 그 주주의 돈이고 채권자의 돈이고 종업원의 돈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회장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첫째고요. 그 회사에 또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네. 돈으로 갖다 쓰면 그걸 횡령이라고 그러고요. 예. 네. 거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내가 이익을 본다든지 제3자한테 이익을 주면 그게 배임이에요. 배임이다. 네. 자, 들어가 봅시다. 여기 정석기업 돈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본인이 받 본인이 받죠. 자기 네. 집에 불러가지고 애경 관리시키고 예. 심지어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조경시키고 이런 업무를 하게 했죠. 예. 그럼 누가 이익 받습니까? 조양호 회장이 이익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많아지면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불법 파견도 맞고요. 예. 근데 불법 파견일 뿐만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형사적 범죄가 되는 것이고 예. 나중에 민사적으로도 돈을 물어줘야 되겠죠. 예, 예. 불법 파견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오늘 조양호 회장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역에 대한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이번에는 체중을 늘려서 현역을 기피를 했다고 하는 성악 전공자들이 논란입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식이요법까지 동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예. 병역 회피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한 사람들의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성악을 전공하는 모 이제 서울의 명문대입니다. 예. 여기 이제 전공자 학생들이 소위 족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예.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예. 병역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12명이 이제 입건이 됐는데요. 지금 상당히 지금 충격적인 것이 몸무게를 지금 얘기한 대로 늘리는 겁니다. 예. 근데 6개월 만에 30kg을 늘린 적도 있고요. 예. 단백질 보충제를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알로에 음료를 먹습니다. 예. 근데 알로에 음료는 그 알갱이가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 가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로에 음료는 언제 먹는 거냐면 예. 신체 검사 하는 날, 예. 그 전날 먹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그것만 갖고 사실 안 되고 폭식을 한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체중을 늘려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4급 판정을 받으면 예. 사회복무요원이 되고 현역을 안 가거든요. 예. 1, 2, 3급까지만 이제 현역을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현역을 갖다가 회피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 이것이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병역 면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병역을 현역을 기피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체중을 늘려서 현역을 기피하는 방법을, 그 소위 노하우를 본인들끼리 이제 공유를 한 건데. 12명 모두 근데 현역 복무를 또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12명을 이제 나눠서 보면은 네네네. 2명은 사회복무요원을 끝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12명 중에 2명은 성공을 한 건가요? 이 방법이? 그렇죠. 아. 성공을 해가지고 현역으로 복무를 하지 않고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즉 4급으로. 예, 4급으로 이제 복무를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4명은 복무 중입니다. 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예. 그리고 6명은 대기 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병역법을 면탈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예. 그리고 그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왜 근무를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2명. 예. 예. 그 사람들도 다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현역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물론 4명 지금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복무요원 하다가 다시 현역으로 가야 되고요. 예. 이렇게 되고 6명은 대기하고 있지만 네. 형사처벌도 받고 예. 또 이제 현역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것이 네. 이렇게까지 성악 전공자들이 하는 이유는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는 게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보다 위험성이나 어떤 리스크가 아주 큰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는 지금 건지. 이유를 물으셨는데 예.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예. 현역병으로 가면은 성악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여건이 좋지 않겠죠. 예. 근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면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출퇴근을 하면서 아무래도 성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성악하는 사람들은 이 편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도 이 카톡방 때문에 예. 디지털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검거가 된 것이지 예. 원래 성악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웅장하게 하고 예. 그윽하게 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살을 찌우는 그런 관행이 있답니다. 아. 그 관행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살을 찌운 것이야. 예. 이렇게 됐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만약에 집단으로 안 됐다면 한 사람이었다면 예. 정말로 그 사람이 일부러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살을 찌운 것인지 예. 입증해내기가 어렵다는. 입증하기가 어렵죠. 예.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지 않았겠느냐.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족보처럼 예. 그 아래로 예. 후배에게로 예. 흘러내려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그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카톡방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대답은 하지 않고 따로 내용은 읽어봤는데 나는 진짜 그 성량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살을 찌운 것뿐입니다라고 하면 실제 처벌할 방법은 없다.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예, 겁니까? 그런데 이제 카톡방에 보면은 100kg까지 찌우자. 예. 뭐 금방 찌울 수 있다. 네. 알로에 음료를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상당히 모의하는 정황이 드러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예. 입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 살을 찌운 것이 단기간인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이번에 상당 부분을 이제 입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네네네. 성악과를 전공하는 사람들 중을 가만히 보니까 예.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예. 혹시 이와 같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아닌지 네.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커질까요? 파장이 어느 정도로 번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12명 말고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 예, 예. 물론 그중에서는 네. 그야말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살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내지는 또 뭐 그런 어떤 성악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구별해내는 게 문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점, 현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성악과 학생들이 이렇게 내용을 공유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였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소식입니다. 학교에서의 성희롱, 심지어는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SNS에 글을 써서 이런 의문을, 논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몇몇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 스쿨 미투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교사가 뭐 한 명인데도 있고 뭐 두 명인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희롱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연예계에서의 어떤 뭐 연극계 저번에 그런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예. 내지는 또 하여튼 어른들 성희롱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학교 성희롱이 또 뭐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은 또 이렇게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교사가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그대로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사실은 어떤 여성의 신체 부위를 칠판에다가 이제 그려놓고 나서 예. 비하를 한다든지 내지는 여성은 뭐 또 살이 찌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도 또 여성은 남자 앞에서 뭐 잠을 자면 안 된다. 예. 어디서든지 말이죠. 예. 뭐 이런 얘기를 졸아서도 안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등등의 이것보다 굉장히 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성희롱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SNS 거기에 올린다든지 내지는 포스트잇으로 집단적인 어떤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그 대상 교사를 엄벌에 쳐야 될 텐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성추행도 있습니다. 이 두 예. 학교 중에서 성추행까지 간 학교도 있고 성희롱만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성추행을 했다면 그거는 뭐 아청법이라고 해서 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 예. 적용을 받아가지고 예. 원래가 이제 그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예.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아청법에 적용을 받으면 2분의 1까지 가중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한 처벌이 될 거고 예. 그건 이제 형사처벌이고요. 예.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위자료 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교사들은 징계를 예. 받게 되면 파면되거나 해임되거나 뭐 적어도 정직 예. 이런 어떤 벌을 받을 수 있고요. 문제는 성희롱입니다. 예. 근데 성희롱은 이 사람들은 뭐 교육상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성희롱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성희롱은 형법의 처벌 사항은 사실 없어요. 아직까지. 아, 그렇습니까? 예, 성희롱은. 그래서 요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예. 얼마 전에도 성희롱했는데 700만 원 이렇게 이제 위자료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희롱도 이 사람들은 역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적어도 뭐 정직이라든지 네. 또 뭐 해임까지 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처벌이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은 말이죠. 그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성희롱 일반을 처벌하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희롱 일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곳의 학생들이 모두 교사회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주장은 있는 상태거든요. 네.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도 궁금한데 현재 그 각 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일단은요 있나요?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그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예. 배제시켰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징계를 이제 신청하겠다. 당연히 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맞는 이제 징계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예. 가장 이제 중요한 징계는 파면까지 가능하다니까요. 네. 아니면 뭐 적어도 정직 같은 거 이제 될 수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또 경찰에서도 일단 내사에는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범죄 혐의를 살펴서 문제가 된다면 입건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까지 간 학교에서는 당연히 입건이 될 것이고 예.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그 성희롱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가 좀 약간 뭐 형법상 이 법이
처벌할 근거가 없다 보니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법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신체 접촉이 아닌 말로 이제 추행한 경우에는 어떤 걸로 입증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수사 방향이 어떻게 잡힐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성희롱은 사실은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다만 이제 뭐 학생들이 녹음을 한 것이 있다든지 내지는 여러 사람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술 증거를 하더라도 물적 증거보다 어떤 신빙성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한다면 그런 성희롱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징계라든지 미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제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예. 성희롱만 가지고는 조금 이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 그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처벌하기 위해서 예.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학교 내 성희롱 말이죠. 예. 지금 이제 형법상의 일반 조항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성희롱을 왜 그렇게 일반 조항을 못 만드는 거냐면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만든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인지 아닌지 이게 구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예. 금방 말한 것처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닌데 예. 학교 내는 좀 다르단 말이죠. 건전한 어떤 성 발달을 위해서 예.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학교 내 성희롱 이것을 처벌하는 법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쿨미투에 대한 이슈까지 오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